좋은 향을 맡고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이 있나요? 향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우울한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집중력을 높여주며 정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다채로운 향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향사인데요. 조향사는 새로운 향료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향료를 배합해 새로운 향을 만들거나 향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필요한 상품에 적용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생활용품, 세탁용품 등의 향을 입히기도 하고 껌이나 음료수 등과 같은 식품에도 향을 입히는 작업 역시 조향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특별한 향이 있을 텐데요. 향수는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비슷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향수를 뿌리며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시대. 누군가를 향으로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나 향으로 의욕을 상승시켜 업무 처리 능력까지 향상시켜주는 등 우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향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향수를 보이지 않는 액세서리라고도 부르는 지금 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새로운 향을 개발하는 향기로운 직업 조향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사는 크게 퍼퓸머와 플레버리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퍼퓸머는 화장품, 향수, 세제 등 먹을 수 없는 향을 만드는 연구자로서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식용 여부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플레버리스트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향을 만들 수 있어요. 반면 플레버리스트는 식품 향료 연구자로서 식품, 치약, 음료수 등 먹어도 가능한 식품 관련 향료를 개발하는 조향사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 천연 착향료가 대표적입니다. 치약처럼 음식은 아니지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량은 플레버리스트가 담당해요. 식음료 분야에서는 보기 좋은 음식 못지않게 향이 좋은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자가 제품을 먹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낀 좋은 향은 그 제품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더구나 식음료 분야 향료는 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 여부까지 고려되어야 해요.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달라진 소비 경향으로 조향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과 향장품에 사용되는 향료는 작용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고 사용하는 향료의 물질이나 만드는 비율, 제조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향사는 단순하게 향만 조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개발, 트렌드 분석, 타깃의 특성, 컨셉 등을 연구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내가 만약 조향사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어느 분야의 조향사가 되고 싶은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조향사가 되려면 3,000가지 정도의 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미꽃 향을 맡았을 때 꽃잎, 줄기, 잎, 암수술 등 부분별로 구분하고 연구실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기예요. 사과를 구성하는 향만 해도 100개에 이르러요. 그만큼 향의 종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요. 좋은 향을 여러 개 단순히 조합만 해서는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없어요. 향을 섞는 것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에요. 성분 간 비율이나 궁합이 맞지 않으면 냄새나 악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80여 개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뤄내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여러 향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게 조향사가 할 일이에요. 먼저 조향사의 자질로는 향을 잘 맡는 능력이 중요해요. 후각이 예민한 것은 좋지만 지나쳐서도 안 돼요. 매일 수백 가지 향을 맡아야 하는 직업인 만큼 후각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아야 해요. 향을 구분하고 판별하는 수용 능력뿐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창의적인 일인 만큼
풍부한 표현력과 상상력도 조향사에게는 꼭 필요한 자질이에요. 이를 위한 다양한 경험도 중시되죠. 정확한 기억력도 필요한 자질 중 하나예요. 수천 가지 넘는 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배합 시 양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향을 계속 맡다 보면 코가 쉽게 피로해지고 향에 대한 이미지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향을 처음 맡았을 때 느꼈던 향의 이미지를 잘 기억해야 해요. 향료는 단일 또는 복합적인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대학 전공은 화학 관련 전공에 유리해요. 화학 구조 및 배합, 가공, 원리 등을 알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조향사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관련 전공으로는 화학, 약학, 식품, 의학학 등이 있어요. 해외 대학 중에는 향로학과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화학 전공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향 분야에 대한 열정이 높다면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조향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향사 관련 국가 자격증은 없지만 각 협회나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민간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교육은 전문대학의 향수화장품학과, 향장공업과 피부미용과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조향사는 대부분 향료회사나 화장품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일부는 직접 향수를 제작해 판매하기도 해요. 연봉은 소속기업 연구원 직종으로 받아요. 1, 2년차 기준으로 3,000에서 3,200만 원이며 화장품 계열 회사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평균 연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과 관련된 직업은 꼭 조향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주목해주세요.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소믈리에가 향과 매우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향이 난답니다. 그것을 연구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커피를 제공해주기 위해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향기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소믈리에 역시 와인을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와인잔을 돌리며 와인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먼저 맡아봅니다. 유명한 소믈리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와인에서 맛이 3%라면 향기는 97%를 차지한다고요. 그만큼 커피나 와인에서는 향이 중요합니다. 그럼 또 향기와 관련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향기 마케터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마케팅 중 향기 마케팅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마케팅 회사에서 특정한 서비스 공간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향기를 발산해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브랜드의 이미지 혹은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향기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볶이 가게를 지나갈 때 극장에서 팝콘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가요? 음식을 먹기 전 향을 먼저 맡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듯 요리사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먹고 싶게끔 향을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조향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주제에 따라 향료를 선택하고 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아 만드는 조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향사 체험 전에 향과 관련하여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에는 크게 천연향료와 합성향료가 있습니다. 향료의 원료는 천연물에서 유래하는 천연향료와 석유나 석탄 등을 원료로 한 합성향료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천연향은 에센셜은 핵심, 본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식물이나 원료의 엑기스를 추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향인 프레그런스는 향을 뜻해요. 말 그대로 어떤 향기가 나는 성분일 뿐이지 그 향이 나는 식물이나 원료와는 관계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이라고 했을 때 라벤더의 향과 비슷한 화학 합성 성분을 배합하여 만든 것은 프레그런스 오일, 라벤더 식물을 가져다가 압착 등의 과정을 거쳐서 추출해낸 전유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프레그런스 오일 중에서도 실제 라벤더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라벤더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향을 강하게 하고 값싸게 제조하기 위해 합성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라벤더라는 식물이 가진 특유의 유효 성분이나 효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를 그대로 농축해서 만든 정유 성분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유효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천연이긴 하지만 농축액이다 보니 너무 높은 농도로 사용하거나 남용되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식물에서 추출했냐에 따라 유해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향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고가라는 게 단점입니다. 오늘은 에센셜 오일 중 레몬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여 손소독제, 섬유탈취제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레몬 에센셜 오일의 효능으로는 피부 개선, 집중력, 피로회복, 항균, 소독, 지혈작용 등이 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효능으로는 진정, 진통, 불면증, 항우울, 소염, 항바이러스, 살균, 탈취 등이 있습니다. 향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 코로나19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필수품 천연 손소독제와 천연 탈취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탄올이 계량되어 있는 스프레이병 2개와 에탄올을 희석해줄 정제수, 식물성 글리세린, 에센셜 오일로는 레몬과 라벤더, 유화제로 솔루빌라이저, 그리고 완성 후 붙여줄 스티커, 비커, 스포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 씻기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천연 손소독제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비커와 스포이드를 투명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에탄올로 두세 번 정도 뿌려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만들기 프린트물에는 레몬 오일로 써 있는데요. 항바이러스에 더 효능이 좋고 피부에 사용했을 때 안정적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맨 처음 라벤더 오일을 스포이드를 이용해 5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솔루빌라이저 0.5ml를 계량해 향에 넣고 스포이드를 이용해 저어줍니다. 솔루빌라이저는 수상 성분과 유상 성분을 섞이게 하는 천연 성분의 유화제로서 스킨, 토너, 향수 등 만들기와 같이 워터 타입을 제품을 만들 때 에센셜 오일이 물과 잘 섞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비커에 정제수를 10ml를 넣어줍니다. 에탄올의 함량이 70에서 75%일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수를 넣어 70%로 농도를 맞추어줍니다. 손보습을 위해 글리세린 10ml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글리세린은 뿌렸을 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향 오일과 솔루빌라이저, 정제수, 글리세린을 넣은 용액을 잘 섞어줍니다. 에탄올 80ml이 담아져 있는 투명 스프레이 병에 담아 뚜껑을 닫고 천천히 흔들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소독제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 줍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손바닥, 손등에 충분히 뿌려 비벼주며 말려줍니다. 다음으로 외출 후 세탁이 어려운 옷이나 악취가 나는 곳에 뿌려주면 항바이러스, 항균 자궁으로 도움이 되는 천연 탈취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0.5ml 스포이드로 계량해서 비커에 담아주고요. 레몬 에센셜 오일을 0.5ml 스포이드를 이용해 비커에 함께 계량해 줍니다. 솔루빌라이저를 1ml을 계량해서 향에 넣고 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잘 저어줍니다. 잘 섞였으면 정제수 20ml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향 오일과 솔루빌라이저, 정제수를 넣은 용액을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인 용액을 에탄올 65ml이 들어있는 초록색 병을 열어 담아 뚜껑을 닫고 천천히 흔들어 줍니다. 천연 섬유 탈취제는 하루 정도 숙성 후에 사용하시면 향과 잘 어우러져 사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탈취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사용은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